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을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음흠.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예.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했다고. 네.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원은 예.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예, 그 예.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예.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예.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예, 예.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예.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예.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예, 예.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예.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예. 네, 친구분들, 뭐 이런 지인들 분들의 만나면? 전원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건 흥미로운 정말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예.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런던이나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누구죠? 한 명이? 그 한 명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고요. 이병호. 네, 구속된 2명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국정원장 기간이 짧기도 하고 7개월인가 8개월 되고 근데 바로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오늘은 돈을 주는 위치에 있다가 내일은 돈을 받는 위치에. 비서실장으로 가서 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병기 국정원장 때도 계속 청와대의 그 국정원의 그런 이제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계속 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은 구속이고 이 1명은 불구속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잘 안 느껴져서 좀 의아하긴 한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냐면 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증거 인멸이나 이런 이유가 없다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남재준, 이병기는 그렇죠.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했거나 했겠네요. 네, 문고리 3인방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남재준 원장의 경우에는 누가 돈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을 했고요. 네,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넬 우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게 아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과 불구속된 사람의 차이는 한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뇌물로 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증거가 혹시 있어도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병호 국정원장은 결국에 다 이제 불어버린 셈이 돼서 그 증거를 다 내서 앞으로 증거가 나와도 얼른 검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신고할 개연성이 높을 거로 본다. 네, 그렇죠. 이게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법원에서 그 부분에서 좀 갈렸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한 이후에 그 차이를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은 법원에서 이게 가장 밝힌 건 가까우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법원에서는 그냥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만 밝혔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병호는 없고, 오호.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병호는 음주 측정하는데 다 불었고, 네, 그거는 그런 음주 셈이죠. 측정을 거부했고. 네, 음주 측정 때도 거부하면 그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네요. 네, 그렇죠. 오, 네. 이 음주 측정하고 비슷한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예, 저도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었나? 네, 놀랍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특수활동비로 내곡동 집사? 네, 그렇게 빼돌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집을 사는데 일부 보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야. 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예.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그 이모 씨로부터 내곡동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요. 예. 이 매입을 한 가격이 28억 원인데 예. 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예금에는 10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18억 원이 어디서 생겼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먼저 집을 판 돈은 아닌가요? 그 이후에 집을 팔았어요. 그 이후에. 네, 보름 뒤거든요. 보름 뒤에 차가 있네요, 시차가. 그렇죠. 이제 삼성동 집을 판 거는 보름 뒤. 어허. 그러니까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대표에게 삼성동 집을 보름 뒤에 팔았는데 이때 67억 5천만 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중인데 그 18억에 대해서요. 18억이요. 근데 다만 보름 뒤에 이 집을 팔았으니까 예. 그전에 그 돈에서 일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 판 것에 팔집 네, 기존에 있었던 집을 팔 집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굳이 계약금을 이유를 받았을 수도 있고. 따져보면. 근데 예. 이게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돈이 어디 계좌로 입금이 되고 어쨌건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집을 파는 거니까 18억. 여기서도 또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네요. 굉장히 인연이 깊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18년 동안 청와대에 있다가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고요. 생활하다가 18년 정치하다가 네. 그리고 18억을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게요. 하여튼 18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좀 엮이는데 숫자가요. 저나 정상근 기자의 이런 인격으로 받고 우리가 18이라는 얘기를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정상근 기자는 어울려요. 하는데 네. 아주 어울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안 어울려요. 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정상근 참고로 기자는 아주 하겠습니다. 외모하고 딱 어울려요. 네. 이미지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에이 18. 네. 뭐라도 이렇게 어울린다고 하니까 기쁘네요. 네. 그 18억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집 67억인가 판 것도 또 돈의 흐름이 뻔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고 어허. 그 자택을 팔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돈으로 들어왔어야죠. 어디선가 10억 통장에 있었고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돈이 근거 없는 게 현찰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네, 수상하네요. 그렇죠. 이게 28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10억밖에 예. 없는데 28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만약에 그 이게 부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네. 그게 검증이 된다면 이거 뇌물로 빼도 박도 못할 건데 일단 빼도 그럼 박도 못하죠. 그 대한민국 성인 국민 3,500만 명 공동으로 그 집에 등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18억 중에 누구 돈이에요? 정상근 기자 돈이에요. 그럼요. 제 돈이 정봉주 돈이고.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정한성 PD 돈이고. 그렇죠. 예? 이 국고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중재잖아요. 예. 우리 5년 정인선 이상- 작가님 돈이고. 돈 달라 그런가요? 돈 받으러 갈까요 오늘? 부동산 하나 얻었어요 우리. 삼성동 네. 부동산. 집 샀다. 오늘 온 국민이 행복해하세요. 집 샀다. 유머의 맥락이 잘 안 들어와요. 유머의 맥락이 안 들어. 유머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렇군요. 집 받으러 갈 거예요. 3,500만 명이 우리 공동 등기해줘라. 우리도 집 샀으니. 그렇죠. 국민의 그럼요.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국민 돈이 아니라니까 정상근, 정봉주, 정한성, 정인선 돈이라니까 이재정. 네. 예? 그다음에 누구죠? 이런 분들 돈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정청래 좋아하겠는데 돈 생겼다고. 네, 가신 거면은 제 권리는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 좋아. 돈 별로 안 벌었다. 나올 것 같아. 3,500만 원으로 나누면 3,500만 명으로 나누면. 그러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제 잘못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국정원 돈 받아 원유철도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예.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증언이죠. 네, 아하. 검찰은 이를 파악하고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허. 근데 검찰은 이병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지냈나요? 그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기재부 제가 장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럼 또 우리 작가님들 얼른 써줘요. 네,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건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라면서 아니요, 감옥 가야 돼. 왜 활복해요? 아 그렇죠. 감옥 목숨을 가야죠. 함부로 이렇게 할복하지 버리시면 안 마세요. 되는데. 예, 할복은 부산 가면 활복 많아요, 좀. 네, 뭐가 네. 많다고요? 활복. 아 복이요 복. 예, 네. 복. 그렇군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경환 장관은 2013년 7월서부터 네.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이 경제부총리죠. 아 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2015년 7월 5월에 그 롯데 홈쇼핑 로비할 때 아유 장관이었었네. 이거 큰일 났네 참. 네, 저 그때 때도 보니까 또 로비 그러네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 큰일 났네. 그때 돈 받을 때는 소리 파다하던데. 네, 하여튼 뭐 이때 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설. 있죠. 네. 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에요 설. 네, 저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윤경님, 아유 열받네요. 내가 낸 세금은 저런 곳에 쓰이다니 우리 집도 대출금 있는데. 오윤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해드립니다. 곧 3,500만 명 등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돈이면. 아 이거 법원에 요청은 받아들여줘요. 결국 뭐 우리가 낸 세금이기 예. 때문에. 네. 저 집 우리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하실 분들 위임하세요 하면서 이 국민운동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저런 거. 아 그렇죠. 네. 어쨌건 뭐 그 재산을 환수하든가라고 라도 해야죠. 18이네요. 18억. 18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유철은 왜 수사한대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디테일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취재갖고 오셔야죠. 네, 다음에 올 때 예.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15일 날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하고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아이 큰일 났네. 네, 원유철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믿어달라고 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 전병헌 청와대 전문수석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또 계속 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뭐 여의도 정가가 좀 숨죽이고 있다. 검찰발 네.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렇죠. 검찰발 사정 바람이 불고 있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났을 때 미방위원 했던 분들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이게 또 여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럼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당 의원 전병헌 의원한테 로비가 들어갈 정도면 네. 여당 위원장,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왜냐하면은 그 네. 당시 뭐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았었고. 그럼요. 네. 21명의 힘이 더 강했기 토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예.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증언이죠. 네, 아하. 검찰은 이를 파악하고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허. 근데 검찰은 이병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관 지냈나요? 그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기재부 제가 장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럼 또 우리 작가님들 얼른 써줘요. 네,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 예. 어쨌건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라면서 아니요, 감옥 가야 돼. 왜 활복해요? 아 그렇죠. 감옥 목숨을 가야죠. 함부로 이렇게 활복하지 버리시면 안 마세요. 되는데. 예, 할복은 부산 가면 활복 많아요, 좀. 네, 뭐가 네. 많다고요? 활복. 아 복이요 복. 예, 네. 복. 그렇군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경환 장관은 2013년 7월서부터 네.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이 경제부총리죠. 아 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2015년 7월 5월에 그 롯데 홈쇼핑 로비할 때 아유 장관이었었네. 이거 큰일 났네 참. 네, 저 그때 때도 보니까 또 로비 그러네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 큰일 났네. 그때 돈 받을 때는 소리 파다하던데. 네, 하여튼 뭐 이때 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설. 있죠. 네. 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에요 설. 네, 저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윤경님, 아유 열받네요. 내가 낸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이다니 우리 집도 대출금 있는데 오윤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해드립니다. 곧 3,500만 명 등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돈이면. 아 이거 법원에 요청만 받아들여줘요. 결국 뭐 우리가 낸 세금이기 예. 때문에. 네. 저 집 우리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하실 분들 위임하세요 하면서 이 국민운동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저런 거. 아 그렇죠. 네. 어쨌건 뭐 그 재산을 환수하든가라고 라도 해야죠. 18이네요. 18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유초는 왜 수사한대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디테일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취재갖고 오셔야죠. 네, 다음에 올 때 예.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15일 날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하고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진술을 그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이현수 실장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죠. 예. 네. 어쨌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국정원 예산도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관련성 대가로 1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뇌물이네, 그럼. 뇌물, 네, 어허. 뇌물이라는 것이죠. 네, 뇌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최 의원 말고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렇고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특활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할복하겠다라면서 아니요, 감옥 가야 돼. 왜 활복해요? 아 그렇죠. 감옥 목숨을 가야죠. 함부로 이렇게 할복하지 버리시면 안 마세요. 되는데. 예, 할복은 부산 가면 활복 많아요, 좀. 네, 뭐가 네. 많다고요? 활복. 아 복이요 복. 예, 네. 복. 그렇군요.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최경환 장관은 2013년 7월서부터 네.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이 경제부총리죠. 아 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2015년 7월 5월에 그 롯데 홈쇼핑 로비할 때 아유 장관이었었네. 이거 큰일 났네 참. 네, 저 그때 때도 보니까 또 로비 그러네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 큰일 났네. 그때 돈 받을 때는 소리 파다하던데. 네, 하여튼 뭐 이때 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설. 있죠. 네. 설. 걱정하지 마세요. 설이에요 설. 네, 저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윤경님, 아유 열받네요. 내가 낸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이다니 우리 집도 대출금 있는데 오윤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해드립니다. 곧 3,500만 명 등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 돈이면. 아 이거 법원에 요청만 받아들여줘요. 결국 뭐 우리가 낸 세금이기 예. 때문에. 네. 저 집 우리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하실 분들 위임하세요 하면서 이 국민운동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지 저런 거. 아 그렇죠. 네. 어쨌건 뭐 그 재산을 환수하든가라고 라도 해야죠. 18이네요. 18억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원유초는 왜 수사한대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누구한테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디테일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취재갖고 오셔야죠. 네, 다음에 올 때 예.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15일 날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하고 회계 책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아이 큰일 났네. 네, 원유철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병환 청와대 전문수석도 그렇고 수사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계속 검찰에서 하고 있어서 뭐 여의도 정가가 좀 숨죽이고 있다. 검찰발 네.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렇죠. 검찰발 사정바람이 불고 있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났을 때 미방위원 했던 분들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이게 또 여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말씀하셨잖아요, 박 예.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예.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 번째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예.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예.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예.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뭐 런던이나 뭐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두 우려에 대한 부분만 밝혔어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없고. 이병호는 없고 오호.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병호는 음주 측정하는데 다 불었고 네, 그거는 그런 음주 셈이죠. 측정을 거부했고. 네. 음주 측정 때도 거부하면 그거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네요. 네, 그렇죠. 오, 네. 이 음주 측정하고 비슷한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예, 저도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의 한 수가 있었나? 네, 놀랍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특수활동비로 내곡동 집사? 네, 그렇게 빼돌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내곡동 집을 사는데 일부 보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야. 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그 이모 씨로부터 내곡동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요. 이 매입을 한 가격이 28억 원인데 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예금에는 10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억 원이 어디서 생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먼저 집을 판 돈은 아닌가요? 그 이후에 집을 팔았어요. 그 이후에. 네, 보름 뒤거든요. 보름 뒤 차가 있네요, 시차가. 그렇죠. 이제 삼성동 집을 판 거는 보름 뒤. 그러니까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대표에게 삼성동 집을 보름 뒤에 팔았는데 이때 67억 5천만 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중인데 그 18억에 대해서요. 18억이요. 다만 이
뭐 보름 뒤에 이 집을 팔았으니까 예. 그전에 그 돈에서 뭐 일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 판 것에 팔집 네. 기존에 있었던 집을 팔 집에 대해서 뭐 계약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굳이 계약금을 이유를 받았을 수도 있고. 따져보면. 근데 예. 이게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돈이 뭐 어디 계좌로 입금이 되고 어쨌건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집을 파는 거니까 18억. 여기서도 또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네요. 굉장히 인연이 깊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18년 동안 청와대에 있다가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야인 했고요. 생활하다가 18년 정치를 하다가 네. 그리고 18억을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게요. 하여튼 18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단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좀 엮이는데 네, 숫자가요. 저나 정상근 기자의 이런 인격으로 바꾸고 우리가 18이라는 얘기를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정상근 기자는 어울려요 저는 하는데 네. 아주 어울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안 어울려요. 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정상근 참도록 기자는 아주 하겠습니다. 외모하고 딱 어울려요. 네. 이미지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에이 18. 네. 뭐라도 이렇게 어울린다고 하니까 네. 기쁘네요. 네. 그 18억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집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예.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예.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때문에. 뭐 그것을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예.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예.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예. 네, 친구분들, 뭐 이런 지인들 분들의 만나면? 전원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건 흥미로운 정말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예.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의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